사람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질문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년을 무려 70세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 질문이 다시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70세요? 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도 워낙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당장 청취자분들의 노후 설계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게다가 한국에서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덴마크 사례를 좀 보면서 정년 연장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떤지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다른 해법들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뭐랄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세대 간의 공정성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덴마크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덴마크가 정년을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뭐 당장 70세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67세인데 이걸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고요. 아, 단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부터 70세 정년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70세라. 솔직히 좀 충격적인 숫자이긴 한데요. 이게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원래 덴마크는 이런 식으로 정년을 조정해 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2006년부터 기대 수명하고 정년을 연동시켜서요. 5년마다 조정을 해왔어요. 아, 기대 수명이랑 연동해서요?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연령도 늦춰서 재정적으로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덴마크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대가 약 71만 명, 70대가 한 5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 그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당장 일하는 분들, 특히 좀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발은 없었나요? 예상대로 반발이 상당합니다. 특히 그 육체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있잖아요. 소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죠. 이분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받는 시기도 그만큼 늦춰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일하기 힘든 나이까지 그냥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덴마크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존엄한 노년에 보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심지어 아니 덴마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한데 유럽 연합 내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걸 규탄하는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네요. 정부 수장인 총리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정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총리가요? 네. 기대 수명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정년을 계속 올리는 게 과연 최선이냐? 이런 문제 제기인 셈이죠.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정부 안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언급할 정도면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꽤 신박하다는 방증이겠군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덴마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정년 연장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야 합니다. 아, 다른 나라들도요? 네, 당장 이웃 유럽 국가들만 봐도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정년을 64세로 연장했잖아요. 네, 시위도 엄청났죠. 그렇죠.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은 이미 기업들한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고령화하고 재정 압박이라는 이 공통된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들 가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 한국 상황으로 초점을 좀 옮겨보죠.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은 뭐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필수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하죠. 여기서 관련 논의를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뭐 노동계 반대도 있고 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었죠. 아, 그랬었군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좀 급물살을 타면서 이 정년 연장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지는데 법정 정년은 그대로 60세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 연금 개혁이랑 맞물려서 다시 불이 붙는 거군요.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 역시 문제는 어떻게 연장할 거냐, 그 방식에 있겠군요. 정치권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여야 간의 시각차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주로 노동계 입장을 좀 반영해서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네, 그것도 임금 삭감 없이 현재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깔면서 최근에는 뭐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하고 연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랑요. 네, 아마 근로시간을 좀 줄이는 대신에 고용기간을 늘리는 뭐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임금 감소 없는 일률적 연장이라 듣기에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일까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우려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대부분 연공 서열형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쭉 늘리면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채용 여력을 위축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의힘 입장은 다른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퇴직 후 재고용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년, 현재 60세죠. 60세에 퇴직을 한 다음에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고령 인력을 다시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따릅니다. 바로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아,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군요. 그렇죠. 즉 재고용을 할 때는 기존의 그 연공서열식 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뭐 직무 가치 이런 거에 맞춰서 임금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자, 이런 것이죠. 퇴직 후 재고용의 임금체계 개편 전제라.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업 부담도 줄이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유연한 대안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손경식 경총회장, 그러니까 주요 기업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분이죠. 네, 그렇죠. 이분이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청년 채용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 검토를 요청하니까 전적으로 내 생각과 같다면서 아주 강한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은 좀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소하면서 동시에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양당의 해법이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군요. 한쪽은 법으로 강제하는 일률적인 방식을, 다른 한쪽은 시장 원리에 좀 더 기반한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론은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9%에 달했습니다. 79%요? 와, 네. 반면에 현행 60세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고요. 이건 뭐 대다수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79% 찬성이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어떤 현실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고령층의 노동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690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690만이요? 네, 역대 최고치입니다. 불과 1년 4개월 만에 15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70세 이상 취업자 수도 222만 9천 명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와, 60세 이상 일하는 분들이 거의 700만 명에 육박하고 70세 이상도 220만 명이 넘는다니 이건 뭐 법정 정년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법적인 정년은 60세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기를 원하는지 보면 그 추세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얼마나 더 원하시는데요?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의 평균적인 근로 희망 연령이 73.3세였습니다. 2019년 조사 때보다 0.8세 높아진 수치예요. 73세 넘어서까지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60세에서 64세는 평균 71.9세까지, 70세에서 74세는 무려 78.7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까지도 일을 희망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생활비의 보탬 55.0%였습니다.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이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 유지 35.8%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즐거움이나 건강 때문에요? 네, 단순히 생계 때문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으려는 욕구 또한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무료해서 4.2%, 사회가 필요로 해서 2.7%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자, 이 통계들이 실제로 뭘 말해주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서 더 일해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군요. 네, 그렇죠. 생계를 위한 어떤 절박한 필요와 함께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이나 사회 참여 욕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세훈 충남대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고령 인구 증가와 근로 희망 연령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의 일할 권리, 노동 참여 필요성, 이거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자칫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방식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늘리느냐, 이 숫자 싸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당장은 고령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막아서 세대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팔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결합하는 방식은 고령 인력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는 계속 활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고 또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덴마크의 70세 정년 연장이라는 어찌 보면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곧 닥칠 현실일 수 있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정년 연장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고민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더 오래 일하고 싶고 또 현실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고령층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사회 시스템 마련이라는 과제 앞에서 특히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이 문제가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 활용하면서도 기업과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 네, 일률적인 해법보다는 각 기업의 현실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유연하고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